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대실패라고 규정했는데요.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원래 윤 의원님 먼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저 네. 발언 들어보니까 위원님께 먼저 여쭤봐야겠습니다. 집 가진 게 죄냐? 예.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 가진 게 죄가 아니죠. 예. 정책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충분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는 되었지만 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그 한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요. 예. 투기와 투자는 잡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주택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그것을 돈벌이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해왔는데 물론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저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봐지고요. 예. 지난 이제 12월에 관련 대책을 만들었을 때 관련 세법 개정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또 세법 개정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야당 대표로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네. 윤 의원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싶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동산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온 지 지금 예. 3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부동산 값이 지금 너무나 지금 폭등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금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의 값으로 돌려놓겠다. 예. 또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지금 52%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이러한 참담한 실패를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 제발 좀 정신 쪽 똑바로 차리고 예. 제대로 좀 해라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22번의 예.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로 돌아왔어요. 예. 그 말씀. 그래서 예.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취임 이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급이 주택 공급이 예. 충분하다고 계속 공언을 해왔습니다. 예.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예. 그걸 틀린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라. 야당의 대안은 공급 확대라 이 말씀이시죠? 당연히 예. 공급을 확대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린벨트는 야당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나요? 당연히 그것은 그린벨트는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폐지를 해서는 안 우리 된다고요? 당의 입장이기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린벨트를 확대하지 않고서도 폐지하지 않고서도 예. 얼마든지 도심에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얼마든지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예. 있는데 그러한 정답을 놔두고 계속 변죽만 올리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는 정말 무능합니다. 예. 정말 무능한 정부고 예. 해답을 놔놓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희한한 그 어떤 이 대책을 내놓는 그런 정부예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예. 경질을 하고 예.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전문가를 지금이라도 임명을 해서 예. 부동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몇 가지 이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혼란이 일정이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부동산 때문에 불편한 거 인정하고요. 구체적으로 여러 정책을 해왔지만 그 정책이 잘 먹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이 투기가 아니라 투기의 장이 아니라 이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하고 싶은 저희 정책들을 마련해 놨고요. 관련해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제한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나머지 관련되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공급 확대 말씀하셨잖아요. 제안할 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 구체적 제안은 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것을 정치적 이득으로 가져가는 그런 예. 일들만 하고 위원님, 있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들은 예, 예, 제가 예, 막 예. 장은 이제 우리 예. 당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예.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그 출범 이후에 예. 일관되게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택 계속 공급- 강변을 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 그 문제 진단이 벌써 틀린 겁니다. 아니, 주택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급을 해왔죠. 공급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 왔고요. 3기 신도시도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시장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왜냐하면 작동이 안 되는 대책을 어떻게 왜 내놓습니까? 공급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부동산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정책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거죠? 예, 지금 그렇죠. 야당에서 예, 요구하는 예, 그렇죠. 예, 지금 물론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급 확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검토하겠다는 걸로 거죠. 알고 예, 예.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예. 정부가 내놓은 안이 3기 신도시. 예. 3기 신도시가 이제 집을 지어서 공급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세월이. 그동안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그러한 시간들이 들어가지요. 구체적으로 지금의 문제는 다주택자가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이제 그분들이 매입해서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정책이 이번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아니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3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면 지금 벌써 집이 다 지어져서 다 공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님.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그- 이런 결과가 예, 오는 예. 거예요. 재개발 그 당시에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은순 전 시장도 예, 예. 잠시만요. 뉴타운 정책을 전부 철폐를 하면서 1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예. 그런 일을 다 그냥 위원님. 그 당시에 폐지를 저돌세 한 가격이 겁니다. 폭등을 해서 이라는 것이 자, 잘못된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리하겠습니다. 사회 현안이었죠. 예, 그게. 자, 윤 의원님. 그 과거 정책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공격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내놓는 민주당의 그 세제 개편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민주당의 지금 그 정책은 세금을 높여서 예.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 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 정책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공급도 지금- 하면서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 아닌가요? 공급을 당장에 확대할 수 있는 예. 것을 만들어야지 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 뭘 내놨습니까? 없습니다. 검토하겠다. 겨우 한나라는 건뭐 강북 지역에 태릉 골프장과 육사를 뭐 이전해서 예. 거기다 하겠다 이런 것인데 강북은 지금 오히려 집값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강북은 더 이제 강남북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또 거기도 그린벨트예요. 지금 그 태릉 골프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한 부분도 상당한 것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역세권의 어떤 용적률을 예. 높여줘서 용적률, 재건축 또 예. 역세권의 예, 용적률 용적률을 높이고요. 높여줘서 예. 어떤 그 공공 임대주택을 예. 대폭 확대한다든지 예. 또한 그 지금 40년, 50년 된 거는 재건축 아파트 많이 있거든요. 예, 재건축. 그런 예. 부분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예.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마련해 예. 놨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걸 추진하면은 예. 굉장히 공급을 알겠습니다. 늘릴 수가 있고 이 방안 어떻습니까? 그러한 어떤 위원님. 국민들의 그러한 어떤 알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예. 그 수요를 약간 진행을 빨리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할 수 예. 있다는 팩트만 좀, 저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관련되어서 초과되어진 이익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제인데요. 예. 그 저희가 이번에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세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공급을 예.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방법은 뭔가요, 야당 보시기에? 초과 이익 예. 환수제도가 예. 지금 예. 있잖아요. 예. 그 제도는 예.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지금 초과 제도를 이익 유지해야 환수 된다는 제도가 말씀이신가요, 있습니다. 그건? 있고 기존의 제도들은 물론 이제 다주택자가 예. 추가적인 투기적인 수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세 같은 것을 중과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예. 이 세금을 중과하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이 주택가격 폭등을 해결할 수가 없고 예. 결국은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또 그것이 또 세입자라는 이런 부분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애초부터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던 그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된 그래서 거예요.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그것을 거 아닌가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근데 하나도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아,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해서는 주택값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공급 확대가 되어지는 방법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신규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둘 다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를 건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유동성이 많은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자금이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10년 동안에 26%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52%가 올랐어요. 예. 기간으로 치면 6배가 올라간 겁니다. 과거에 그런데 대한-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이 지금 통계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정말 제가 다른 의견을 좀 그 갖고 있고 화가 나는 것은 예. 정말 화가 나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경제적인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 국민들의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에서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이렇게 벌여놨습니다. 예, 예. 정말 씻을 수 없는 자, 앞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윤 의원님, 그 과거에 불평등을 대한 진단 초래한 그 어떤 책임을 문재인 정부를 져야 됩니다. 예, 윤 의원님 잠시만 무한 하나만 책임을 여쭤- 지고 이렇게 무한 의원님, 책임을 지고 잠시만요. 부동산 정책을 자, 윤 의원님, 과거에 대한 어떤 비판은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은 공급 확대하겠다. 네. 예? 그러면서 그 불로소득 환수도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 크게 반대할 자,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다 앞으로 안에 대해서 예, 주택을 필요하지 않는 실수요자가 예, 주택을 투기적 수요로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를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에서 일부 예. 저희 야당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공급 확대라는 것이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늦어도.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지금 매년 10%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집값을 오르기를 바라지 않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면은 세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평가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예.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다 올려놓고 이제 세금으로 다 뜯어갑니다. 이러한 정말 잘못된 이런 그 정책을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자, 정부다 이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지만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올라가는 무슨 수익이 거죠. 있습니까? 예. 무슨 수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인데 난 앞으로 팔 집값 생각이 없는 평가에 집. 의해서 그럼 매각을 하게 되어지면 매각을 당연히 누가 합니까? 수익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각을 하는 사람은 의원님들. 극히 일부예요. 이게 대부분은 그냥 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의원님, 네. 그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논의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예. 좀 약간 굵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 경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의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국토부 장관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지금의 이 사태가 초래되어진 거는 대외적 변수가 매우 크다 사실은. 예. 코로나19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원인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집은 사는 곳인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현미 장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부분은 왜냐하면 어떻게? 이제 김현미 장관은 그 장관 되기 전에 예. 이러한 국토 정책이라든지 주택 정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완전히 비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비전문가 정치인을 지금 앉혀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 빨리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금 경제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잘못을 해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야지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경제를 하고 전문가를 임명해야 됩니다. 7.10 대책의
대해서 관련 이렇게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취득세라든가 관련 법령들을 개정해 주시면 관련되어진 대책들이 작동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상적으로는 예.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분석하시겠죠. 현상적으로는 어떤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던 건 맞죠? 이 현실 자체는 네, 그렇죠. 거기에 책임을 지라는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 뭐 어떻게 책임을 네. 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요. 예, 예. 관련되어서 일관된 정부 정책에 신호를 정확하게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신호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갈 때는 아니란 아니라고 말씀이시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수도 이전 좀 급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 부분도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에 실패했다는 예.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국민을 전환하려는 그런 하나의 행정수도 꼼수죠. 이전이요. 꼼수죠, 꼼수. 행정수도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예. 꼼수고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그 원내대표 정도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되죠. 예. 그 당시에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신행정수도법에서 위헌 판결한 것은 예. 그 내용을 보면요. 수도로서 서울이 60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예. 통한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수도를 이전하려면은 국민들에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예.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에서 여전히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새로운 법률을 개정해서 예. 또 문재인 정부 친문 코드로 인사로 채운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받아서 예.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윤 그거는 의원님. 꼼수라고 할 수밖에 국민의 없고.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 제가 알겠고요. 네네. 윤 의원님 개인 생각에 행정수로 옮기는 것 자체는 당이나 개인 생각은 저는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예.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자 헌법을 개정하자. 헌법을 개정해서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정하자. 이렇게 전공법으로 제안을 한다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습니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이제 발언의 이렇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의 배경은 그런 거죠. 사실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또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제기가 되어진 거거든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과 수도권은 과밀화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고 그럼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뭐냐? 결국은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서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 이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원내대표는. 그런 의미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개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문제는 여야가 예.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제 어차피 행정수도가 안 되어진다고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부 부처가 내려가 있잖아요. 사실은 업무를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업무를 하는데 정부 부처 과장이나 국장이 매일 국회에 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지는 그런 행정의 불합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헌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헌법 문제는 다시 한번 여야가 합의되어지면 예. 그 당시에는 야당에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거고 예. 그 제기를 하지 않고 혹시 이게 필요하면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한다라면 예. 헌법재판소가 그것에 맞는 판단을 하시겠죠. 윤 의원님은 차라리 개헌에 나서라 이 얘기를 아까 하신 거 맞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 예. 진정으로 그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서울을 옮기는 예. 수도를 옮기는 그런 개헌안을 내놓으십시오. 지금 내놓지 않고 뒤에 숨어서 법률을 개정해서 일을 하겠다. 또 헌재 판결을 처리받겠다. 정말 이거는 국민들 정말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처사예요. 아니 수도를 바꾸는 문제는 여야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태년 대표가 관련해서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연구해보자라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국회에서 결국은 제안한 거고 그러면 그야말로 거기서 현재의 어떤 헌법 개정이 부동산- 필요하다 하면 헌법 발의를 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부동산 폭등에 결국 따른 여야 그런- 간의 합의,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결국 이런 것이 결국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예. 결국은 돌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술책이 불과한 것이고 저는 정말 이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소명입니다. 예. 소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행정수도 이전 이 어떻습니까? 서울 수도권과 예. 지방의 격차를 더 좀 심화시켰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자산 가치를 더 지금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이 문제만 좀 약간 네. 좀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예. 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사실상 행정 수도 네. 중앙 행정기관의 대부분은 지금 다 이제 지방으로 예. 다 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 제안 다 다만 남은 가자는, 이제 국회를 이전하는 예. 이런 문제인데 청와대 국회. 예. 국회의 분원의 이전도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국회 이제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그 핵심 내용도 국회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그 수도의 어떤 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은 반드시 이제 개헌을 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그 입장은 제가 이해를 했던데 그 옮기는 것 자체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 의원님 지금은 아니 대부분 다 지금 옮겼다니까요. 아니요 나머지도 옮기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가 당이나 일부 민영이나. 남아 있죠. 일부 예, 예. 대부분 다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예. 일부 지금 국회에 뭐 한 3, 4천 명을 예. 옮긴다고 해서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예. 해결되겠습니까 과연? 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판단이 이러한 식의 어떤 해결책이 결코 이게 그 부동산 안정시키는데 예. 문제 해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요. 예. 오히려 지역에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 문재인 정부 특히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는 국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지방에 이런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투입하는 걸 굉장히 인색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의원님. 정치권이 큰 정책 의사결정 기관인데 기관은 서울에 앉아서 지방 발전만 얘기하면 그래서 지방 이게 발전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참전 그리고 두 번째 세계적으로요. 업무적으로 전 보면 세계적으로 잠시만요. 예, 예. 과장, 예. 과장급 국장들이 매일 국회 출장을 와야 되잖아요. 2시간씩 왕복해서 알겠습니다. 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예. 이런 제가 보기에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옮겨가야죠. 사실은. 국회가 옮겨간다고 예. 저는 국회 옮겨가는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국회가 옮겨간다고 이 부동산 값 폭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회가 옮겨가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면. 그건 아주 예. 극히 일부죠. 예. 여러 가지 예. 지역 균형을 위한 정책 중에 예. 일부죠, 일부. 예.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국립대학의 이전이라든지 예. 지방 이전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대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이라든지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역에 그러한 교통 기반 시설과 또한 교육 기반 시설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도 지금 노력을 하지 않고 예, 국회가 가지 않는데 국립대학에가 그러니까 가라고 지금 가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국회가 옮겨가고 문재인 정부가 몸을 지금 보이고 5년 임기 중에 예. 지금 3년 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도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지금 다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전환시키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의원님. 발상이다 예. 이거죠. 예. 제가 헷갈리는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시는 건지 반대를 하는 아니, 건지. 저는 예. 저는 애초부터 예. 이러한 행정수도를 예. 이전하는 것을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국회 다 옮기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예. 그렇지만은 현재 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다 지금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않습니까? 여쭤보는 건 다 옮기는. 이런 거예요. 상황에서 국회를 이전하는 건 당연히 찬성을 하죠. 예. 하지만 이걸 이제 옮기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헌법을. 절차적 문제.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를 4, 5천 명을 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 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수도권에 투입하는 그 국비만큼 그 이상으로 지역에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어떤 예비타당성 투자의 어떤 예. 예비타당성 심사라는 모든 것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는 대대적인 국비를 투입을 합니다. 예. 도로망이라든지 제- 교육 투자라든지 이 사실과- 철도망이라는 이런 윤- 부분에서 윤 의원님, 그렇지만은 사실관계를 지역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잠깐만요. 정책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천안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예. 천안까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국비를 투자해서 자, 서울과 지역을 다 이렇게 의원님들.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책 결정은 그 전에 난 사안이고요. 저희 문재인 정부의 지방 정책은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을 말뿐이죠, 강화하겠다는 말뿐이에요, 말뿐이 아니라 말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타당성이 안 나오는 사업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지금 제가 비견한 대로 그 박근혜 이명박 자, 정부의 지금 타당성이 잠시- 안 나온다고 잠시만요. 해서 되었던 잠시만. 것들을 다 의원님들 했는데 잠시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예. 뭐 아시다시피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다 됐는데요. 그 주장은 또 두 분 또 지금 시점에서 반복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닌가요? 뭐 아직 하실 말씀이 많죠, 이 부분은. 다른 나라하고 할 달리. 말이 많죠. 예, 사실 예, 할 말이 많죠. 많은데 예. 뭐 좀 참겠습니다. 네. 시간은 다 저도 됐습니다. 참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문제나 같은 문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